3년이 흘렀다. 무진은 여전히 마을에서 대장장이로 살고 있었다.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아침마다 마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무진의 손은 더 이상 검을 쥐지 않았다. 대신 망치를 들고 쇳물을 두드렸다.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가끔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었다. 평화로운 삶이었다. 온몸의 붉은 문양은 거의 사라졌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만이 과거를 증명할 뿐이었다. 무진의 눈빛도 부드러워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자주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무진을 신뢰했고 아이들은 무진을 따랐다. 과거 물을 건네주었던 소녀는 이제 13이 되었고 여전히 대장간을 자주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다. 소연은 무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웃곤 했다. 무진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천산에서의 전투, 무린맹과의 대결, 혈월 감림의 순간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혈월 광존이라는 이름도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 무림에서는 가끔 그 이름이 회자되었지만 대부분은 전설로만 생각했다.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심화 속 존재로 여겨졌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무진은 평소처럼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었다. 마을 이장이 부탁한 쟁기를 만들고 있었고 쇳물이 달궈져 붉게 빛나고 있었다. 망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무진의 몸이 굳었다. 멀리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살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기였다.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단전의 혈기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꿈틀거렸다. 마을 입구 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무진은 망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마을 광장에 검은 옷을 입은 무인들이 서 있었다. 20명쯤 되어 보였고 모두 강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붉은 낫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결낫문. 서역에서 넘어온 마교의 한 분파였다. 무진은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잔혹하기로 유명한 집단이었다. 선두의 선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칠었다. 이 마을에 혈월 광존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순순히 나오면 마을은 해치지 않겠다고.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3년 만에 찾아온 과거였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그런 사람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혈란문의 무인은 믿지 않았다. 그가 손을 들자 부하 하나가 마을 사람을 붙잡아 끌고 왔다. 노인이었다. 혈란문의 무인이 칼을 뽑아 노인에 무게 댔다. 다시 물었다. 혈월 광존이 어디 있느냐고. 나오지 않으면 이 노인부터 죽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다. 소연이 무진의 대장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무진은 한숨을 쉬었다. 피할 수 없었다. 평화는 여기까지였다. 무진은 대장간에서 나와 광장으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무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진이 혈란문 무인들 앞에 섰다. 선도의 무인이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이 초라한 대장장이가 천하를 떨게 한 혈월 광종이란 말인가?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혈란문의 무인이 칼을 휘둘렀다. 빠른 검격이었다. 무진의 목을 겨냥한 일격이었다. 하지만 무진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검이 허공을 갈랐고 무진은 이미 한 발짝 옆으로 비껴서 있었다. 혈란문 무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평범한 배장장이가 아니었다. 무진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했다. 무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땅에 떨어졌다.
무진의 다른 손이 무인의 가슴을 쳤다. 단전을 봉하는 일격이었다. 무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다. 나머지 현란문 무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았다. 20명이 동시에 무진을 에워쌌다. 칼과 창이 사방에서 무진을 향해 쏟아졌다. 무진의 몸이 움직였다. 혈영신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경신법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무진의 잔영이 수십 개로 갈라지며 무인들의 시야를 혼란시켰다. 진짜 무진이 그들 사이를 누비며 단전을 하나씩 봉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무인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단 한 각도 되지 않아 20명 전원이 땅에 나자빠졌다. 무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죽이지도 않았다. 단지 무력화시켰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진의 진정한 실력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3년 전 마을을 습격한 무인들을 제압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무진은 쓰러진 무인들을 내려다보다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무진은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무진의 힘을 본 순간 그들은 두려워했다. 무진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였다. 무진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숨겼던 것에 대해, 위험을 불러들인 것에 대해. 이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있었다. 무진이 아니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라고. 무진 덕분에 구해줬다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현란문이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많은 무인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마을을 위해서는 무진이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이었다. 무진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간단히 짐을 챙겼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양식만 꾸렸다. 마을을 떠나려는 순간 소연이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지 말라고, 함께 있고 싶다고. 무진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연이 평안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소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소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무진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길을 걷는 무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3년간의 평화가 끝났다. 다시 혈어의 광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가? 무진은 답을 알 수 없었다. 며칠을 걸어 큰 도시에 도착했다. 도시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르민들이 줄지어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다. 수백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무진은 한 무리민을 붙잡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무리민이 대답했다. 천마신교가 중원으로 쳐들어왔다고. 무림맹이 해산된 후 무림이 약해진 틈을 타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다고. 이미 서역의 여러 도시가 함락되었고 중원의 문파들이 급히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다고.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천마신교.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서역의 최대 마교였고 교주는 천마 혈천명이라 불리는 절세 고수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공력은 100년에 이르렀고 혈마의 후예라고 했다. 무진과 같은 혈족이었다. 무진은 객잔에 들어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천마신교의 침공은 조직적이고 잔혹했다. 저항하는 도시는 모조리 불태웠고 무리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미 수천 명이 죽었다고 했다. 무림의 잔존 세력들이 급히 모였지만 3년 전 천산에서의 패배로 전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 구파일방은 산문을 닫았고 5대 세가는 은거했다. 무림맹도 해산되었다. 지도력이 없었고 조직력도 없었다. 개별 문파들이 제각각 싸우고 있을 뿐이었다. 천마신교 앞에서 무림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대로 가면 중원 전체가 천마신교의 손에 떨어질 것이었다. 무진은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인가? 무림은 무진을 적으로 돌렸고 무진을 죽이려 했다. 무림이 멸망한다 한들 무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복수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무진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천마신교가 중원을 장악하면 그들도 위험해질 것이었다. 무진은 며칠을 고민했다. 객잔에 머물며 계속 정보를 수집했다. 천마신교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도시가 함락되었고 매일 수백 명이 죽었다. 무림의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객잔에서 한 무림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청성파가 전멸했다고, 천마신교가 산을 포위하고 모두 학살했다고,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무진의 손이 떨렸다. 청성파. 어머니를 죽인 청성파 장로의 문파였다. 무진이 복수하려 했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사라졌다. 천마신교의 손에. 무진의 복수가 아닌 다른 자의 손에. 무진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허탈함이었을까? 아니면 분노였을까? 자신의 복수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 짓지 않았다. 슬픈 표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이 열렸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복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무진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힘을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무진이 물었다. 무슨 책임이냐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무고한 이들을 지킬 책임이라고. 무진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고한 이들을 지킬 책임. 무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무진은 결심했다. 천마신교를 막겠다고. 무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영과 마을 사람들 같은 무고한 이들을 위해서. 무진은 짐을 챙겨 객잔을 나섰다. 천마신교의 본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서역과 중원의 경계, 철랑산이었다. 천마신교가 그곳에 거대한 요새를 세웠고 그곳에서 중원 침공을 지휘하고 있었다. 무진은 빠르게 이동했다. 경공을 펼쳐 하루에 수백 리를 날아갔다. 3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무공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오히려 3년간의 휴식이 무진의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철랑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거대한 산맥이었고 그 중턱에 검은 요새가 우뚝 서 있었다. 천마신교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붉은 낫과 검은 해가 그려진 깃발이었다. 무진은 산을 올라 요새에 접근했다. 경비를 서던 천마신교 교도들이 무진을 발견했다. 그들이 경보를 울리려 했지만 무진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혈기가 뿜어져 나왔고 교도들이 단전을 봉한 채 쓰러졌다. 무진은 요새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마주치는 교도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죽이지는 않았다. 단지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요새 중앙의 대전으로 향했다. 그곳에 천마 혈천명이 있을 것이었다. 배전 앞에 수십 명의 호법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무진이 나타나자 호법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았다.
선두의 선자가 물었다. 누구냐고? 무진이 대답했다. 혈월 광존이라고. 호법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대전의 문이 열렸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친 웃음이었다. 한 사내가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걸친 장신의 사내였고 그의 눈동자는 무진과 같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온몸에서 강렬한 혈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압박감이 주변의 호법들을 짓눌렀다. 천마혈, 천명이었다. 그가 무진을 보며 활짝 웃었다. 드디어 만났다고. 같은 혈마의 후예끼리. 혈천명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혈천명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혈천명이 손을 뻗으며 말했다. 함께하자고. 같은 혈족으로서 천하를 손에 놓자고. 무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거절이었다. 혈천명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적으로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같은 혈막끼리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혈천명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천막이 혈기와는 다른 더욱 사악한 기운이었다. 무진의 단전에서도 혈기가 끌어올랐다. 3년 만에 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온몸의 경맥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희미해졌던 문양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붉은 문양이 온몸을 뒤덮었고 무진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혈월 광존이 돌아왔다. 3년간의 평화는 끝났고 다시 전장에 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고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무진의 손에 혈검이 나타났다. 붉게 빛나는 검이었고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요새 전체를 뒤덮었다. 혈천명도 검을 뽑았다. 검은 검이었고 천마기가 검신을 감싸고 있었다. 두 혈마가 대치했다. 붉은 혈기와 검은 천마기가 공중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힘의 싸움이었고 그 충격으로 주변의 호법들이 뒤로 밀려났다. 대전의 기둥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혈천명이 먼저 움직였다. 검을 휘두르며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천마검법, 천마신교의 비정검법이었고 그 첫 초식이 무진의 급소를 향해 쏟아졌다. 무진의 혈검이 막아섰다. 두 검이 부딪혔고 엄청난 폭음이 터져나왔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지며 대전의 지붕이 날아갔다. 하늘이 드러났고 그 하늘에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혈월. 무진의 힘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었다. 무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혈검이 빛의 궤적을 그리며 혈천명을 공격했다. 혈천마공의 모든 초식이 쏟아졌다. 혈스포, 천혈쇠, 혈룡 참천, 혈의 광풍. 수많은 기술이 연속으로 펼쳐졌고 혈천명이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천마검법으로 막아내고 천마기로 반격했다. 두 사람의 공방이 빠르게 이어졌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요새 전체가 전장이 되었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 호법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 전투에 끼어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두 혈마의 대결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무진과 혈천명, 둘 다 100년 공력에 가까운 내공을 지녔고 혈마의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다. 천하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었다.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다. 달이 중천에 떴고 붉은 빛이 전장을 비추었다. 무진의 머리 위로 거대한 혈월이 나타났다. 혈월 강림, 무진의 최강 기술이었다.
혈천명도 맞받아쳤다. 그의 머리 위로 검은 태양이 나타났다. 천마 강림. 천마 신교의 최강 기술이었다. 붉은 달과 검은 해가 하늘에서 충돌했다. 천지가 뒤흔들리는 폭발이 일어났다.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천랑산 전체가 흔들렸다. 요새가 완전히 무너졌고 산의 일부가 붕괴되었다. 폭발의 중심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혈천명도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둘 다 쓰러지지 않았다. 여전히 검을 쥐고 서 있었다. 승부가 나지 않았다. 같은 혈막끼리의 대결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해가 떠올랐다. 밤새 싸운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혈천명이 입을 열었다. 인정한다고. 무진이 강하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지지 않겠다고. 무진도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중원 침공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혈천명이 웃었다.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두 혈마가 물러섰다. 첫 번째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무진은 천랑산을 떠나 중원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내공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혈천명과의 대결은 무진이 경험한 전투 중 가장 치열했다. 같은 혈막끼리의 싸움이었기에 서로의 기술을 꿰뚫고 있었고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무진은 근처 동굴을 찾아 들어가 상처를 치료했다. 혈천마공을 운용하며 경맥을 회복시켰고 천년열매의 잔여 효과가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했다. 사흘이 지나자 무진은 거의 회복되었다. 동굴을 나서니 마을이 하나 보였다. 작은 마을이었고 무진이 살던 마을과 비슷한 크기였다. 무진은 마을로 내려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갯잔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마신교가 진격을 멈췄다다는 이야기였다. 혈천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천마신교의 공세가 주춤했다고 했다. 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무고한 백성들이 안전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혈천명이 회복하면 다시 침공을 시작할 것이고 그때는 더욱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올 것이었다. 무진은 준비해야 했다. 혼자서는 천마신교 전체를 막을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무림맹은 해산되었고 구파일방은 응거했다. 오대세가도 문을 닫았다. 천산에서의 패배 이후 무림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지도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었다. 무진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을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무림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새로운 무림맹을 조직해야 한다고. 하지만 누가 혈월광존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무진은 무림의 적이었다. 무진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움직이기로. 무림의 각 세력을 찾아가 설득하되 혈월광종이 아닌 다른 정체로 접근하기로. 무진은 외모를 바꾸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길렀다. 낡은 도포를 걸치고 평범한 무림인처럼 꾸몄다. 온몸의 혈기도 최대한 숨겼다. 이제 무진은 겉보기에 평범한 중년 무인처럼 보였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화산파였다. 산을 올라가니 산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경비를 서던 제자가 무진을 막아섰다. 무진은 천마신교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산파도 안전하지 않다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화산파는 더 이상 무림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산문을 닫고 응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무진은 설득을 계속했다. 천마신교가 중원 전체를 장악하면 화산파도 무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자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무진을 쫓아내려 했다. 무진은 할 수 없이 화산파를 떠났다. 소림사도 마찬가지였다. 무당파도, 아미파도, 곤륜파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구파일방은 무림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3년 전의 패배가 그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무진은 좌절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문파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무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대세가도 마찬가지였다. 남궁세가, 북해빈궁, 당가, 제갈세가, 사마세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림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다. 무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어느 날 무진은 한 주막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다. 농림의 새로운 맹주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이름은 철혈도 장무백이라 했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농림 전체를 장악했다고 했다. 그는 천마신교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고 있었고 농림의 호걸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무진의 눈빛이 빛났다. 희망이 보였다. 무진은 농림의 본거지로 향했다. 태행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농림체였다. 산체에 도착하니 수백 명의 호걸들이 모여 있었다. 무진이 산체 입구에 서자 호걸 하나가 다가왔다. 누구냐고 물었다. 무진은 천마신교에 맞서 싸우려 왔다고 대답했다. 호걸이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안내했다. 배전에 장무백이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장신의 사내였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에서 풍기는 기세가 범상치 않았다. 장무백이 무진을 보며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혈진이라고. 가짜 이름이었다. 장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력은 어느 정도냐고. 무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일반 무인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고. 겸손한 대답이었다. 장무백이 웃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호걸 하나를 가리키며 시합을 해보라고 했다. 호걸이 앞으로 나섰다. 덩치가 큰 사내였고 손에 쌍돌을 들고 있었다. 무진은 할 수 없이 자세를 취했다. 호걸이 돌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무진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호걸의 가슴을 가볍게 쳤다. 호걸이 뒤로 밀려나며 주저앉았다. 반전을 봉하지는 않았지만 내공으로 충격을 준 것이었다. 호걸이 놀란 얼굴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장무백의 눈빛이 빛났다. 실력을 숨기고 있구나. 무진이 어색하게 웃었다. 조금 겸손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장무백이 무진을 받아들였다. 농림체에 합류하라고. 천마신교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농림체에 머물게 되었다. 며칠을 지내며 무진은 농림의 상황을 파악했다. 장무부객은 유능한 지도자였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농림의 호걸들을 하나로 모았고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 1000명 정도의 호걸이 모였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농림은 정규 무림이 아니었다. 구파일방이나 오대세가처럼 체계적인 무궁을 전수받지 못했고 개개인의 실력도 들쭉날쭉했다. 천마신교의 정예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진은 장무백에게 제안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체계적인 진법과 무공을 익혀야 한다고. 장무백이 동의했다. 하지만 누가 가르치겠느냐고. 무진이 자원했다. 자신이 가르치겠다고. 장무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진의 실력은 뛰어났지만 1000명을 가르칠 정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진은 시범을 보이기로 했다. 100명의 호걸을 모아놓고 간단한 진법을 가르쳤다. 오행진, 기본적인 진법이었지만 효과적이었다.
100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법을 익혔고 며칠 만에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다. 장무백이 감탄했다. 무진의 지도력과 무공 지식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무진에게 전체 훈련을 맡겼다. 무진은 한 달 동안 농림 호걸들을 훈련시켰다. 오행진뿐만 아니라 팔진도, 구궁진 등 다양한 진법을 가르쳤다. 기본 무공도 가르쳤다. 혈천마공은 가르칠 수 없었지만 무진이 알고 있는 다른 무공들을 전수했다. 화상검법, 소림장법, 무당검법 등 과거 습득했던 기술들이었다. 한 달 후 농림 호걸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개인의 실력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조직력이 생겼다. 진법을 통해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장무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진에게 부맹주 자리를 제안했다. 무진은 거절했다. 자신은 그저 돕고 싶을 뿐이라고. 명예나 지위는 원하지 않는다고. 장무백이 무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어느 날 급보가 날아왔다. 천마신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혈천명이 회복했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목표는 낙양이었다. 중원의 중심인 낙양을 장악하면 천하의 대세가 기울 것이었다. 장무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농림 전체가 낙양으로 이동해 천마신교를 막아야 한다고. 호걸들이 동의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농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무림의 다른 세력들과 연합해야 한다고. 장무백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이 최선이지만 981방이나 5대 세가가 농림과 손잡겠느냐고. 농림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여겨졌다. 정규 무림은 농림을 멸시했다. 무진이 말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천마신교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정사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장무백이 무진에게 사신 역할을 맡겼다. 각 문파를 찾아가 연합을 제안하라고. 무진이 받아들였다. 다시 한번 각 문파를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림맹의 사신이라는 정체를 밝혔다. 화산파에 도착해 제안했다. 천마신교가 낙양을 치료한다고. 농림과 함께 막아달라고. 화산파 장문인이 거절했다. 농림 따위와 손잡을 수 없다고. 무진은 참을성 있게 설득했다. 정사의 구분이 중요한가? 아니면 중원의 종망이 중요한가? 낙양이 함락되면 다음은 화산이 될 것이라고. 장문인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무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혈월 광존도 함께 싸울 것이라고. 장문인의 눈이 커졌다. 혈월 광존이?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혈월 광존이 천마신교에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무림 전체가 출렁했다. 혈월 광존은 무림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천하 최강이었다. 그가 천마신교와 싸운다면 혹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나둘 문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산파가 산문을 열었고 소림사가 승려들을 보냈다. 무당파, 아미파, 곤륜파도 제자들을 파견했다. 5대 세가도 움직였다. 남궁세가가 가주와 함께 정예들을 이끌고 나왔다. 북해빈궁, 당가, 제갈세가, 사마세가도 마찬가지였다. 무림 전체가 3년 만에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낙양의 집결 명령이 떨어졌다. 모든 세력이 낙양으로 향했다. 농림맹 1000명, 981방 3000명, 5대세가 2000명, 그 외 서문파 1000명, 총 7000명의 무림 연합군이 낙양에 모였다. 무진도 낙양에 도착했다. 장무백과 함께 연합군 진영에 들어갔다. 각 세력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화산파 장문인, 소림사 방장, 무당파 장문인,
남궁새가 가주 등 무림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다. 천마신교의 대군이 이틀 내로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누가 총대장을 맡을 것인가? 각 세력이 서로를 견제했다. 화산파는 소림사를, 소림사는 무당파를, 무당파는 오대세가를 추천했다. 아무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때 남궁새가 가주가 입을 열었다. 혈월 광조는 어디 있느냐고. 그가 온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의 시선이 무진에게 쏠렸다. 무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혈월 광존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다고. 다만 천마신교와 싸울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거짓말이었다. 무리민들의 얼굴에 실망이 떠올랐다. 혈월 광존이 없다면 승산이 없었다. 천마 혈천명은 혈월 광존과 대등한 강자였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침울해졌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천마신교의 대군이 보인다고!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낙양 성벽 위에서 바라보니 지평선 너머로 검은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천마신교의 대군이었다. 10,000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7,000대만. 수적으로도 열세였다. 게다가 천마신교는 혈1,000명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다. 무림연합군이 성벽 위에 배치되었다. 궁수들이 화살을 준비했고 무인들이 무기를 뽑아들었다. 긴장감이 성 전체를 뒤덮었다. 천마신교의 대군이 점점 가까워졌다. 500장, 300장, 100장. 이제 그들의 얼굴까지 보일 정도였다. 선두에 혈1,000명이 말을 타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마기가 하늘을 검게 물들였다. 혈1,000명이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낙양성을 향해 걸어왔다. 단 한 명이었지만 그 압박감이 7,000명의 무리민을 짓눌렀다. 혈1,000명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항복하라고.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저항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무리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혈1,000명의 기세가 너무 강했다. 무진은 성벽 위에서 혈1,000명을 바라보았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정체를 밝히고 나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무진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혈월 광존으로 나서면 무리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적으로 여길까? 아니면 구원자로 여길까? 무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혈1,000명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무진뿐이었다. 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성벽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땅에 착지하며 경공으로 충격을 흡수했다. 무리민들이 놀란 얼굴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이 천천히 혈1,000명을 향해 걸어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50장, 30장, 10장. 무진이 멈춰섰다. 혈1,000명도 멈췄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혈1,000명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왔구나. 무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단전의 혈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온몸의 경맥이 뜨겁게 달아올라가고 희미했던 문양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붉은 문양이 온몸을 뒤덮었고 무진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무리민들이 경악했다. 저 문양은, 저 혈기는 설마. 장무백이 외쳤다. 혈월광존이다. 성벽 위에 무리민들이 술렁했다. 혈진이 혈월광존이었다니. 농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이, 훈련을 지도했던 그 사람이. 무리민들의 감정이 복잡해졌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혈월광존은 무림의 적이었지만
지금은 천마 신교를 막아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무진의 손에 혈검이 나타났다. 붉게 빛나는 검이었다. 혈천명도 검을 뽑았다. 검은 검이었다. 두 혈마가 다시 대치했다. 천랑산에서의 대결 이후 두 번째 맞대결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진의 뒤에는 7,000명의 무리민이 있었고 혈천명의 뒤에는 10,000명의 천마신 교도가 있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중원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무진이 혈검을 들어 올렸다. 혈천명도 검을 구했다.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붉은 빛과 검은 빛이 허공에서 충돌했고 엄청난 폭음이 터져나왔다. 대지가 갈라졌고 하늘이 뒤흔들렸다. 중원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혈월 광중인가? 천마인가? 낙양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붉은 혈기와 검은 천마기가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낙양 성벽이 흔들렸고 두 검이 성 위의 무리민들이 뒤로 밀려났다. 천마신교의 대군도 마찬가지였다. 두 절대 강자의 충돌은 일반 무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그저 멀리 물러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무진의 혈검이 연속으로 움직였다. 혈천마공의 모든 초식이 쏟아졌다. 혈수포, 천혈제, 혈룡찬천, 붉은 검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혈천명이 천마검법으로 맞받아쳤다. 천마시비식이 펼쳐지며 검은 검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두 검기가 부딪힐 때마다 땅이 파이고 바위가 부서졌다. 성지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났고 그 주변으로 금이 퍼져나갔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천랑산에서의 대결 때보다 혈천명이 강해져 있었다.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무진과의 싸움을 통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천마기의 운영이 더욱 세련되어졌고 검법의 빈틈도 줄어들었다. 무진도 한 달간 회복하며 힘을 끌어올렸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이대로 가면 밀릴 수도 있었다. 혈천명이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천마검법 제11식 천마람무. 그의 몸이 회전하며 검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마치 검의 소용돌이 같았다. 무진이 혈영신부로 피했지만 검기 하나가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3년간의 휴식이 몸을 둔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혈천명이 그만큼 강해진 것일까? 어쨌든 밀리고 있었다. 성벽 위에 무리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혈월광존이 밀리고 있었다. 무림의 유일한 희망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무백이 이를 악물었다. 무진이 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낙양이 함락되고 중원이 천마신교의 손에 떨어질 것이었다. 장무부백이 뒤를 돌아보았다. 농림의 호걸들이 불안한 얼굴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진이 뒤로 물러섰다. 거리를 벌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혈천명이 쫓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열렸다. 실망이라고. 3년 전에 비해 약해진 것 같다고. 평화로운 생활이 무진을 무디게 만든 것이냐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혈천명의 말이 맞았다. 3년간 무공을 쓰지 않으면서 감각이 둔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뒤에는 7,000명의 무리민이 있었고 그들 너머에는 낙양의 백성들이 있었다. 소연이 있던 마을의 사람들 같은 무고한 이들이 있었다. 무진이 지면 그들 모두가 위험해진다. 무진은 단전 깊숙한 곳에서 힘을 끌어올렸다. 천년 열매의 힘, 3년간 억눌러왔던 혈마의 본능, 그것을 다시 깨워야 했다. 무진의 눈동자가 더욱 붉게 빛났다. 온몸의 문양이 불타오르듯 선명해졌다.
혈기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다. 혈천명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것이 진짜 혈월 광종이었다. 천랑산에서 느꼈던 압박감이 다시 밀려왔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감했다. 무진이 자신의 한계를 풀어버린 것이다. 혈월, 강림. 무진의 머리 위로 거대한 붉은 달이 나타났다. 그 달에서 쏟아져 내리는 혈광이 대지를 붉게 물들였다. 낙양 전체가 붉은 빛으로 뒤덮였다. 무리민들이 경악했다. 저것이 혈월 광존의 진정한 힘이었다. 3년 전 천산에서 무림 전체를 굴복시킨 힘이었다. 혈천명도 이에 맞서 천마 강림을 펼쳤다. 검은 태양이 나타나 하늘의 절반을 차지했다. 붉은 달과 검은 태양이 하늘에서 대치했다. 두 거대한 힘이 서로를 짓누르려 했고 그 사이에서 공간 자체가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천마신 교도들이 뒤로 물러났다. 무르민들도 성벽 안쪽으로 피신했다. 저 싸움에 휘말리면 즉사할 것이 분명했다. 오직 두 혈마만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무진이 혈검을 들어올렸다. 혈월의 모든 힘을 검에 집중시켰다. 검이 태양처럼 빛났고 그 열기가 주변의 공기를 태웠다. 혈천마공 최종호회, 멸천 혈겁. 무진이 새롭게 창안한 기술이었다. 3년간의 수련 끝을 완성한 궁극기였다. 이것을 쓰면 모든 힘을 소진하게 되겠지만 승부를 낼 수 있었다. 혈천명도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천마기가 그의 검에 모였고 검이 어둠 자체처럼 까맣게 변했다. 천마신공 최종호회, 천마멸세. 천마신교의 최강 기술이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검을 휘둘렀다.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도 바람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폭발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이 일어났다. 낙양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고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협곡이 생겼다. 폭발의 여파로 구름이 갈라졌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폭음이 수십 리 밖까지 울려 퍼졌고 낙양 시내의 건물들이 흔들렸다. 무리민들이 땅에 엎드렸고 천마신 교도들도 마찬가지였다. 연기가 거치자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혈천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검이 부러져 땅에 떨어져 있었다. 혈천명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무진의 일격이 그의 방어를 뚫고 가슴을 관통한 것이었다. 무진도 무사하지 않았다. 왼팔이 꺾여 있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한쪽 눈은 피로 물들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진은 서 있었다.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혈검을 들고 혈천명을 향해 걸어갔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혈천명이 웃었다. 피를 토하면서도 웃었다. 인정한다고, 무진이 이겼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천마신교는 자신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무진이 검을 들어올렸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혈천명을 죽이면 천마신교의 사기가 꺾일 것이고 전쟁이 끝날 것이었다. 무진의 검이 내려갔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무진의 검을 막아섰다. 무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다.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백발이 휘날렸고 눈에는 핏빛 광채가 있었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저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혈천명보다 강했다. 아니, 무진보다도 강할지 모르는 압도적인 기세였다. 노인이 쓰러진 혈천명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위엄이 넘쳤다. 오랜만이라고. 혈마의 후예끼리 만나니 반갑다고. 무진이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 노인은 누구인가? 혈천명의 스승인가? 아니면 천마신교의 숨겨진 인물인가?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혈천마존 진무열이라고. 천마신교의 초대 교주이자 혈천명의 조부라고. 150년 전 태어나 100년간 응고하며 수련했다고. 이제 후손이 위험에 처해 나왔다고. 무진의 얼굴이 청백해졌다. 150년, 100년간의 수련. 그렇다면 이 노인의 공력은 150년에 이르렀다는 말인가? 진무열이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 흥미가 담겼다. 천년 열매를 얻었구나.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직 어리다고. 100년은 더 수련해야 자신의 상대가 될 것이라고. 무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힘도 없었다. 혈천명과의 싸움에서 모든 힘을 소진한 상태였다. 지금 진무열과 싸우면 이길 수 없었다. 진무열이 손을 뻗었다. 검은 기운이 손바닥에 모였다. 무진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무진은 피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지쳐 있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순간 누군가 무진 앞에 나타났다. 장무백이었다. 그가 쌍도를 들고 무진을 막아섰다. 그의 뒤로 농림의 호걸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무백이 외쳤다. 혈월 광존을 지켜라. 농림의 호걸 1000명이 무진 앞에 진을 펼쳤다. 무진이 가르쳐준 오행진이었다. 호걸들의 내공이 하나로 모여 방어막을 형성했다. 진무열이 피식 웃었다. 하찮은 것들이라고. 그의 손바닥에서 검은 기운이 쏟아졌고 오행진을 향해 날아갔다. 방어막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성벽 위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무리민들이 뛰어내렸다. 화산파 장문인, 소림사 방장, 무당파 장문인, 남궁세가 가주,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달려왔다. 그들의 뒤로 7,000명의 무리민이 쏟아져 나왔다. 무림 전체가 무진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무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혈월 광조는 무림의 적이었다. 그런데 무리민들이 그를 지키려 하다니. 진무열이 공격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다. 7,000명의 무리민. 개개인은 약했지만 그 수가 문제였다. 진무열도 7,000명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버거웠다. 게다가 혈천명이 중상을 입어 전투 불능 상태였다. 진무열이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물러나겠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무진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무림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진무열이 혈천명을 안고 하늘로 솟구쳤다. 경공이 아니었다. 비행이었다. 150년 공력의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비행이었다. 천마신교의 대군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교주가 쓰러지고 마존이 물러났으니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다. 무리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겼다. 천마신교를 물리쳤다. 낙양을 지켰다. 중원을 구했다. 하지만 무진은 기뻐할 수 없었다. 진무열. 저 존재가 너무 강했다. 지금 상태로는 이길 수 없었다. 무진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져갔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부축하는 장무백의 얼굴이었다. 무진이 깨어난 것은 사흘 후였다. 낙양성 내에 한 저택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곁에서 의원이 약을 다리고 있었다. 무진이 일어나려 하자 의원이 말렸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경맥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무진은 그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일어났다.
문이 열리며 장무백이 들어왔다. 무진이 깨어난 것을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무진의 상태를 물었다. 무진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아팠고 내공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하지만 누워만 있을 수 없었다. 진무열이 다시 올 것이었다. 그 전에 대비해야 했다. 장무백이 소식을 전했다. 천마신교가 서역으로 철수했다고. 당분간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다고. 진무열이라는 괴물이 존재하는 한 안심할 수 없다고. 무림 전체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무진에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무림의 지도자들이 무진과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 무진은 놀랐다. 무림의 지도자들이 자신과 상의를? 3년 전만 해도 무림 전체가 무진을 죽이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협력을 원한다? 장무백이 설명했다. 무진이 천마신교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봤다고. 혈천명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다고. 무림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혈월 광조는 적이 아니라 중원의 수호자일지도 모른다고. 무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수호자. 평생 복수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삶. 복수가 아닌 보호.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회의장에는 무림의 모든 지도자가 모여 있었다. 화산파 장문인, 소림사 방장, 무당파 장문인, 아미파 사태, 굴륜파 장로, 남궁세가 가주, 북해빈궁 궁주, 당가 가주, 제갈세가 가주, 사마세가 가주, 방방주, 농민맹 맹주, 장무벳, 그리고 그 외 수십 개 문파의 대표들, 무림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무진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무진에게 쏠렸다. 긴장감이 흘렀다. 3년 전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무진에게 굴복했던 치욕스러운 기억. 하지만 동시에 며칠 전의 기억도 있었다. 무진이 중원을 위해 싸웠던 기억. 혈천명을 쓰러뜨린 기억. 진무열 앞에서 쓰러진 기억. 복잡한 감정이 회의장에 가득했다. 소림사 방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혈월 광존에게 감사드린다고. 중원을 구해주셨다고.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자신도 중원의 일부이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뿐이라고. 방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진무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진이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상태로는 진무열을 이길 수 없다고. 자신의 공력은 100년에 조금 못 미치고 진무열의 공력은 150년에 이른다고. 50년의 차이가 있다고. 무림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혈월 광존조차 이길 수 없다면 누가 진무열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무진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무림 전체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개개인은 약해도 수천 명이 하나가 되면 진무열도 상대할 수 있다고. 진법이 필요하다고. 천하의 모든 무공을 결합한 최강의 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무림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능한 일인가? 제갈세가 가주가 앞으로 나섰다. 자신이 해보겠다고. 제갈세가는 대대로 진법에 능했다. 천하의 무공을 결합한 진법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최소 석 달은 걸릴 것이라고.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그동안 천마신교가 움직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무림인들이 흩어졌다. 무진은 혼자 회의장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진무열. 150년 공력의 괴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무진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소영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중원의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 무진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날 밤 무진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다. 낯선 노인이었다. 무진의 외조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무진에게 말했다. 혈마의 진정한 힘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고. 천년 열매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혈마 신교에 숨겨진 비급이 있다고. 그것을 찾으면 진무혈도 이길 수 있다고. 무진이 물었다. 그 비급이 어디 있느냐고. 노인이 대답했다. 천산의 혈월동굴 깊은 곳이라고. 천년 열매가 있던 나무 아래 봉인된 적실이 있다고. 그곳에 혈마 신교의 최종 비급이 숨겨져 있다고. 무진이 더 물으려 했지만 꿈이 깨졌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무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천산. 다시 가야 했다. 무진은 짐을 챙겼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낙양을 떠났다. 천산으로 향하는 길. 이번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진무열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 중원을 구하기 위해. 무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밤하늘에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혈월이 무진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천산에 도착했다. 혈월 동굴의 입구에 섰다. 3년 전 이곳에서 천년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혈월 광존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또 다른 힘을 얻으러 왔다. 무진은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천년 열매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다.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진은 혈기를 끌어올려 땅을 쳤다. 땅이 갈라지며 그 아래 석실이 드러났다. 꿈에서 본 대로였다. 무진은 석실 안으로 내려갔다. 좁은 공간이었다. 중앙에 석대가 있었고 그 위에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무진이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혈마 진경. 혈마 신교의 최종 비급이었다. 무진은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익히는 자는 혈마의 완전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수명의 절반을 바쳐야 한다. 무진의 손이 떨렸다. 수명의 절반. 자신의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반을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진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혈마 진경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혈천 마공보다 훨씬 심오한 내용이었다. 천년 열매를 복용한 자만이 익힐 수 있는 궁극의 신법이었다. 무진은 석실에 앉아 수련을 시작했다. 혈마 진경의 첫 번째 단계. 혈기가 단전에서 끌어올랐고 온몸에 경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고통이 밀려왔다. 천년 열매를 복용했을 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진무열을 이기기 위해서, 중원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장무백, 농림의 호걸들, 자신을 지키려 나선 무림인들, 그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석실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었다. 무진은 오직 수련에만 집중했다. 혈마 진경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점점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무진의 눈이 번쩍 떠졌다. 온몸에서 전에 없던 힘이 느껴졌다. 단전의 혈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졌다. 경맥이 확장되었고 내공의 용량이 몇 배로 늘어났다. 무진은 일어섰다. 주먹을 쥐어보았다. 힘이 넘쳤다. 이 힘이라면 진무열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진은 석실을 나와 동굴 밖으로 걸어갔다. 밖에 나서니 눈이 부셨다. 해가 떠 있었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산 아래로 내려가 날짜를 확인해야 했다. 무진은 경공을 펼쳐 산을 내려갔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해 날짜를 물었다. 대답을 듣고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2달. 석실에서 2달이 지나 있었다. 제갈새가 가주가 진법을 완성하려면 1달이 더 남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소식이 있었다. 마을 사람이 전해준 소문. 천마신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진무열이 직접 낙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미 일주일 전에 출발했다는 것. 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주일이면 이미 낙양에 도착했을 수도 있었다. 무림연합군이 버티고 있을까? 진법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무열을 막을 수 있을까? 무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온몸의 혈기를 끌어올려 최고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낙양을 향해. 혈마진경으로 얻은 새로운 힘을 시험할 때가 왔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다. 낙양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무진이 본 것은 예상과 달랐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투가 벌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늦은 건가? 이미 늦은 건가? 무진은 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리는 황폐해져 있었다. 건물이 무너지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무리민들의 시신이었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야 했다. 무진은 거리를 달렸다. 성의 중심부로 향했다. 거기서 무림연합군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중심부에 도착했다. 무리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 지쳐 있었다. 부상자가 많았고 사기도 바닥이었다. 그들 앞에 진무열이 서 있었다. 혈천명도 회복해서 함께 있었다. 천마신교의 대군이 무림연합군을 포위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진무열이 입을 열었다. 항복하라고. 더 이상 저항해봤자 의미 없다고. 혈월 광조는 오지 않는다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무리민들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다. 장무백이 이를 악물었다. 혈지는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2달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 그때 하늘에서 붉은 빛이 쏟아져 내렸다.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붉은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혈월 광존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기세가 느껴졌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진무열의 눈이 커졌다. 저 기세는 설마. 무진이 땅에 착지했다. 무리민들과 천마신 교도들 사이에 섰다. 그의 뒤로 붉은 달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전의 혈월과는 달랐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강렬했다. 완전한 혈월. 혈마진경을 완성한 자만이 띄울 수 있는 진정한 혈월이었다. 무진의 입이 열렸다. 기다렸느냐고. 이제 끝내자고. 진무열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처음으로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무진에게서 느껴지는 기세가 자신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혈마 진경. 저것을 어디서 찾은 것인가? 진무열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던 비급이었다. 무진이 그것을 찾아 완성한 것이다. 무진이 혈검을 들어 올렸다. 검이 이전보다 몇 배는 강렬하게 빛났다. 진무열도 검은 검을 뽑았다. 두 혈마가 대치했다. 진정한 최종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리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중원의 운명이 이 싸움에 달려 있었다. 무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몸이 빛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검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두 검이 충돌하는 순간 천지가 뒤흔들렸다. 붉은 혈기와 검은 천마기가 폭발적으로 부딪혔고 그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낙양성의 건물들이 산산조각 났고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협곡이 생겨났다. 우리민들과 천마신 교도들이 일제히 뒤로 밀려났다. 두 절대강자의 충돌은 차원이 달랐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싸움 같았다. 무진의 혈검이 연속으로 움직였다. 혈마 진경을 완성한 후 새롭게 깨달은 초식들이 쏟아졌다. 혈마 진경 제1식. 혈천붕. 검에서 뿜어져 나온 혈기가 하늘을 갈랐고 그 여파로 구름이 두동강 났다. 진무열이 천마검으로 막아냈지만 그의 발이 땅을 파고들며 뒤로 밀려났다. 진무열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진무열이 반격했다. 천마신공 극5회 천마 개세. 검은 기운이 거대한 마신의 형상으로 음축되었고 그 마신이 무진을 향해 돌진했다. 마신의 눈에서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입에서 천마기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혈검을 들어 정면으로 맞섰다. 혈마 진경 제2식 혈마 현신. 무진의 비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다. 붉은 혈기로 이루어진 마신이었다. 천마와 혈마. 두 마신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났고 하늘이 붉은빛과 검은빛으로 갈라졌다. 마치 해와 달이 동시에 떠오른 것 같았다. 무리민들이 경악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인간의 힘인가? 저것이 혈마의 진정한 힘인가? 두 마신이 서로를 찌지려 했다. 천마의 손톱이 혈마의 가슴을 찢었고 혈마의 이빨이 천마의 목을 물었다. 두 형상이 뒤엉켜 구르며 하늘과 땅을 오갔다. 그 아래에서 무진과 진무열도 격렬하게 싸웠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수십 합, 수백 합이 오갔다. 둘 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진무열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다. 믿을 수 없었다. 150년 공력의 자신이 밀리고 있었다. 무진의 힘이 자신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혈마 진경이 이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인가? 진무열은 젊은 시절 혈마 진경을 찾아 천하를 떠돌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것을 무진이 찾아 완성한 것이다. 운명의 장난인가? 무진이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혈검이 빛의 궤적을 그리며 진무열을 몰아붙였다. 혈마진경 제3식 혈멸. 검에서 뿜어져 나온 혈기가 무수한 칼날로 변해 진무열에게 쏟아졌다. 진무열이 천마기로 방어막을 쳤지만 혈기의 칼날이 방어막을 갉아먹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진무열이 계속 뒤로 밀려났다. 천마신교도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마존이 밀리고 있었다. 천마신교의 절대자가 밀리고 있었다. 혈천명이 이를 악물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혈천명이 검을 뽑아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진무혈과 혈천명, 두 사람이 동시에 무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1대2. 불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혈검을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두 사람의 공격을 막아냈다. 혈마 진경으로 강화된 육체가 버텨주었다. 경맥이 확장되어 더 많은 혈기를 운용할 수 있었고 반응 속도도 빨라졌다. 진무열의 천마검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혈천명의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진의 상황이 불리해졌다. 아무리 강해졌어도 150년 공력의 진무열과 100년 공력의 혈천명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버거웠다. 무진의 몸에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왼쪽 어깨를 천마검이 스쳤고 오른쪽 옆구리를 혈천명의 검이 베었다. 피가 흘러내렸다. 무진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장무부객이 이를 악물었다. 혈월 광존이 밀리고 있었다. 도와야 했다. 장무백이 쌍도를 들고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하지만 그때 소림사 방장이 장무백의 앞을 막았다. 우리가 나서면 방해만 될 것이라고. 저 싸움은 우리 수준을 넘어섰다고. 장무백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나서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도 없었다. 그때 제갈새가 가주가 앞으로 나섰다. 진법이 있다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무리민들의 눈빛이 빛났다. 방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법을 펼치자고. 제갈새가 가주가 명령을 내렸다. 무리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천 명이 일제히 진영을 갖추었다. 현지하빌진. 제갈새가 가주가 설계한 진법이었다. 천하의 모든 무공을 하나로 결합하는 진법이었고 수천 명의 내공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무리민들이 진영을 완성했다. 구파일방, 오대세가, 농림, 개방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었다. 제가 가주가 진법을 발동시켰다. 수천 명의 내공이 하나로 모여 하늘로 치솟았다. 거대한 광채가 무진을 향해 날아갔다. 무진의 몸에 광채가 스며들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소진되었던 내공이 다시 차올랐다. 상처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무진의 눈빛이 빛났다. 이 힘은 무림 전체의 힘이었다. 무진이 새로운 힘을 얻어 반격하기 시작했다. 혈검이 더욱 강렬하게 빛났고 움직임이 빨라졌다. 진무열과 혈천명이 당황했다. 갑자기 무진의 힘이 폭증한 것이다. 두 사람이 협공했지만 무진은 거뜬히 막아냈다. 오히려 반격해 두 사람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무진의 혈검이 혈천명의 가심을 노렸다. 혈천명이 급히 피했지만 검기가 그의 옆구리를 깊게 베었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혈천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중상이었다. 한 달 전의 상처가 미처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부상을 입은 것이다. 혈천명이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이제 진무열 혼자였다. 무진과 진무열이 다시 1대1로 맞섰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무진은 무림 전체의 힘을 받아 더욱 강해졌고 진무열은 장시간의 싸움으로 내공을 많이 소모한 상태였다. 힘의 균형이 무진 쪽으로 기울었다. 진무열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떠올랐다. 15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다. 무진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혈마진경 최주모의 혈마천겁. 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혈기가 하늘과 땅을 가득 메웠다. 붉은 기운이 거대한 칼날로 응축되었고 그 칼날이 천천히 진무열을 향해 내려갔다. 진무열이 천마기를 끌어올려 방어했다. 천마 신공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혈기의 칼날이 천막이를 뚫고 내려갔다. 진무열의 가슴을 관통했다. 피가 뿜어져 나왔고 진무열의 몸이 뒤로 날아가 땅에 박혔다. 치명상이었다. 진무열이 쓰러졌다. 150년 공력의 절대 강자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천마신 교도들이 경악했다. 마존이 쓰러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진이 천천히 진무열에게 다가갔다. 혈검을 들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진무열이 피를 토하며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없었다. 오히려 인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진무열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인정한다고. 무진이 이겼다고. 1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패배를 인정한다고. 혈마의 진정한 계승자는 무진이라고. 자신은 평생 혈마의 힘을 갈구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다고. 천마의 길을 걸었지만 그것은 가짜였다고. 무진만이 진정한 혈마라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혈검을 들어 올렸다. 진무열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진의 손이 멈췄다. 진무열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온함이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죽음을 원하는 것 같았다. 150년의 삶에 지친 노인의 눈빛이었다. 무진이 혈검을 거두었다. 죽이지 않겠다고. 진무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진이 말을 이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살아서 자신이 한 일을 속죄하라고. 천마신교를 해산하고 남은 여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그것이 진정한 벌이라고. 진무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0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짐의 말을 따르겠다고. 천마신교를 해산하겠다고.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무진이 몸을 돌렸다. 천마신 교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무진이 입을 열었다. 전쟁은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천마신 교도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존이 쓰러지고 교주도 쓰러진 지금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다. 하나둘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돌아 서역으로 향했다. 만 명의 대군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무리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겼다. 천마신교를 물리쳤다. 중원을 구했다. 장무백이 무진에게 달려왔다. 무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무진은 미소 지었다. 혼자 힘이 아니라고. 무림 전체가 함께 싸운 곳이라고. 천지합일진이 아니었으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무림사 방장도 다가왔다. 화산파 장문인, 무당파 장문인, 남공세가 가주. 무림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이 무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죄한다고. 3년 전 일을 사죄한다고. 당신을 적으로 돌린 것을 후회한다고.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과거는 과거라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전투가 끝나고 낙양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무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파괴된 건물을 복구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을 묻었다. 무진도 함께 일했다. 혈월 광존이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팠다. 무리민들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무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며칠 후 무림 전체의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하나였다. 새로운 무림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3년 전 무진이 무림맹을 해산시킨 후 무림은 무질서 상태였다. 그것이 천마신교 침공의 원인이 되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다.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 논의 끝에 결론이 났다. 새로운 무림맹을 설립하기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정사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세력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합체로. 구파일방, 5대 세가, 농림, 개방.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무림맹, 그리고 그 수장으로 한 사람이 추천되었다. 혈월광존 무진이었다. 무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3년 전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렸던 자신이? 소림사 방전이 말했다. 당신만큼 강한 자가 없다고. 당신만큼 모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당신이 이끌어야 한다고. 다른 지도자들도 동의했다. 장모백도 고개를 끄덕였다. 무진은 한참을 고민했다. 자신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복수자였고 파괴자였다. 질서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무림인들의 눈빛이 보였다. 기대와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무진을 원하고 있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영원히 맹주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무림이 안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후계자를 키워 그에게 맡기겠다고. 무림인들이 동의했다. 새로운 무림맨이 탄생했다. 그리고 혈월 광존 무진이 초대 맹주가 되었다. 취임식이 열렸다. 낙양 중심부의 광장에서 수천 명의 무림인이 모였다. 무진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무림인들의 눈빛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이었다. 적개심이 아닌 신뢰였다. 무진의 입이 열렸다. 새로운 무림을 만들겠다고. 정의롭고 공정한 무림을 만들겠다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한호성이 터져나왔다. 무림인들이 일제히 무진의 이름을 외쳤다. 혈월 광존, 혈월 광존. 그 소리가 낙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다. 희망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무진은 홀로 성벽 위에 섰다. 낙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 복수가 아닌 보호, 파괴가 아닌 창조. 무진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봄바람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곳이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진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다. 복수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파괴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혈월 광존이 아닌 무림 맹주로서. 무진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하지만 무진은 몰랐다. 멀리 서역의 어느 산속에서 한 쌍의 눈이 중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눈의 주인은 검은 도포를 걸친 여인이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무진과 같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혈마의 진정한 계승자가. 여인이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로 수백 명의 그림자가 따라 움직였다.